어젯밤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분명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몇 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것도 잠든 건지 모르겠고 또 금세 눈이 떠지고 말았던 그 밤. 혹시 반복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수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건우입니다. 오늘은 수면제 없이도 단 10초 만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숙면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실전 노하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수면 관련 콘텐츠를 봤지만 정말 시니어에게 맞는 수면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영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기준의 방법은 넘쳐나지만 나이 들수록 바뀌는 몸의 리듬과 체질,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 맞춤형 수면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의 불면은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제 한의원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 수많은 환자들이 3분 만에 잠들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단 10초 귀 뒤쪽을 자극하는 작은 행동 하나로 말이죠. 물론 그 핵심 비법은 영상 후반에 자세히 공개됩니다. 잠 못 드는 밤을 반복하면서도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 하며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수면 루틴과 지압법은 체질과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날 무렵 분명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잠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누우면 그냥 잤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뒤척이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잠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밤 불면증으로 고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실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잠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빛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몸에게 이제는 잘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20대보다 50% 이상 감소합니다. 그만큼 몸이 잠들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낮 시간의 활동량 감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밖에 나갈 일도 줄고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TV를 보거나 소파에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스스로 충분히 쉬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밤이 돼도 피로감이 부족해 쉽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고 걷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햇빛은 아침에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빛이 뇌를 깨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체온 조절 기능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조금 내려가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절 기능이 둔해져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수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속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들도 덜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로 인해 잠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맨손 체조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만 팔과 다리를 움직여 주셔도 몸이 훨씬 따뜻해지고
잠들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불안까지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 호르몬은 원래 아침에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밤에도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 몸은 낮이라고 착각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려도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잠들기 전 종이에 걱정되는 내용을 적고 내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 다양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일부 약물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가 포함된 혈압약은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약은 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깨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움직이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피곤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오후엔 낮잠을 자고 저녁엔 이른 시간부터 눕다 보면 몸의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가 언제 자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고 수면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과 생활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원인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나면 그에 맞는 해결 방법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씩 몸이 다시 잘 잘 수 있도록 생활을 조절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다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숙면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 몸이 잠드는 시간을 만드는 하루 습관. 잠은 잘 자고 싶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낮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 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잠은 밤에 자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 전체를 통해 잠을 잘 자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아침 햇빛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시간을 맞추는 시계가 있는데 이 생체 시계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의 햇빛은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이 시간대에 햇빛을 30분만 쬐어도 몸이 아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파트 옥상에서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저녁 9시쯤이면 졸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녁 10시만 되면 눈이 감기고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햇빛을 쬐기 어렵다면 창문 근처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유리를 통해서도 빛은 충분히 들어옵니다. 밖으로 나가기 힘드신 분들은 대형마트처럼 조명이 밝은 공간에서 산책하시듯 천천히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햇빛이나 밝은 빛을 몸에 쐬어주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저녁에 잘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배부르게 드시고 나서 바로 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소화를 마칠 수 있도록 가볍고 따뜻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을 돕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추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저녁 반찬으로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 수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음식들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커피입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서 완전히 빠지기까지 6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콜릿이나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은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를 추천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잠을 유도하는 데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잠자리 환경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몸이 예민해져서 작은 불편에도 쉽게 잠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침실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잠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빛도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에도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어려우시면 안대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일정한 소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잠을 더 잘 오게 만듭니다. 이런 소리를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요. 비 오는 소리,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개와 매트리스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면 허리에 부담을 주고 너무 딱딱하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중간 정도의 탄력을 가진 매트리스가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태블릿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이런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우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거나 TV 대신 책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책은 너무 흥미진진한 소설보다는 조금은 지루한 역사책이나 에세이가 더 좋습니다. 종이책을 넘기는 그 움직임 자체가 뇌를 차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걱정이 많아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에 오늘 걱정되는 일 3가지를 적고 각각에 대해 내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씩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내일 병원 예약하기, 돈이 걱정된다면 내일 가계부 정리하기. 이렇게 하면 뇌는 해결할 계획이 있다고 인식하고 걱정 회로를 멈추게 됩니다. 또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간단한 호흡법을 반복하시면 몸과 마음이 금세 진정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잠은 노력하지 않아도 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낮 생활을 조금만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햇빛, 식사, 환경, 습관, 그리고 생각. 이 5가지가 달라지면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3. 잠드는 몸을 만드는 지압 루틴. 이제 하루의 준비를 마쳤다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뇌와 몸이 조용히 꺼질 수 있도록 마지막 스위치를 눌러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몸 안에 숨어 있는 수면 스위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지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지점들은 한의학에서는 혈자리라고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는 자율신경과 연결된 부위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원리는 몰라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단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고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천천히 잠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점은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손으로 귀를 감싸듯 뒤로 쓸어내리면 머리뼈가 끝나는 부근에 살짝 들어간 지점이 만져집니다. 이곳을 양쪽 엄지로 동시에 눌러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초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을 양쪽 번갈아 가며 3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잠결에 일어나 시계를 봤더니 여전히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영상을 보고 이 귀 뒤쪽을 지압한 후로는 그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시계가 멈춘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부위는 몸의 긴장을 풀고 뇌를 쉬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지점은 목 뒤쪽입니다. 목을 손으로 만져보면 양쪽의 단단한 근육 사이에 작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헤어라인 바로 아래쯤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중지와 검지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15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풍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지점은 한의학에서는 뇌로 가는 기운과 피의 흐름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몸이 이완되고 숨소리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 안쪽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뒤집고 새끼손가락 쪽 손목 주름 바로 아래를 손으로 만져보면 작은 뼈 옆에 살짝 들어간 지점이 느껴집니다. 그 부위를 엄지로 원을 그리며 10초간 마사지해 주세요. 양쪽 손목을 번갈아 가며 각각 1분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지점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큽니다. 하루 동안 많은 생각과 걱정이 머리에 남아있을 때 이 손목 안쪽을 지그시 누르면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마치 마음속 소음이 하나씩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가락을 안으로 살짝 구부리면 발바닥 앞부분에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열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머리를 식혀주는 중요한 스위치입니다. 발바닥은 생각보다 강하게 눌러도 괜찮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10초간 누르고 5초 쉬었다가 이 동작을 5번 반복해 주세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혈액이 아래로 몰리면서 머리에 남아있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4가지 지점을 하나의 순서로 연결하면 완벽한 수면 루틴이 완성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약을 줄이고 잠을 스스로 조절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손목 안쪽을 눌러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 다음 귀 뒤쪽을 마사지하며 뇌를 쉬게 만듭니다. 이어 목 뒤쪽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눌러 머리의 열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이 순서를 따라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잠드는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김봉남 할아버지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 직접 지압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테니스공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개 아래에 테니스공을 두고 목 뒤쪽이 공에 닿도록 살짝 눕는 것만으로도 풍지 지점이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발바닥에는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굴려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지압할 수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참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잠이 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를 돕는 것이 바로 이 수면 스위치 자극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초의 자극만으로 여러분의 몸은 다시 깊은 잠을 기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누워 계시다면 귀 뒤쪽부터 가볍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숨결 속에서 여러분의 밤도 조용히 깊어질 것입니다. 4. 내 몸에 맞는 잠버릇, 체질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좋은 수면법이라고 해서 따라 해봤는데 왜 나에겐 안 맞는 것 같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몸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질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를 알고 나면 어떤 분은 따뜻하게 해야 잠이 오고 어떤 분은 오히려 차가워야 숙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체질이 열이 많은 편인지 아니면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편인지입니다. 이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더위를 잘 타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며 찬물을 선호하고 손발이 따뜻한 편이라면 열이 많은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잠자리에 들어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몸에서 열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더 깨어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에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수면법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냉족욕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찬물에 발을 담그는 방법입니다. 물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자극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목까지 담그고 10분 정도만 있어 보세요. 몸속의 열이 아래로 빠지면서 머리가 차분해지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베개를 여러 번 뒤집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답답해서 에어컨을 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족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시원한 베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개 커버를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두었다가 사용하거나 얼음팩을 얇은 수건에 싸서 베개 밑에 넣어두는 방식입니다. 머리에서 나는 열을 식혀주기만 해도 몸 전체가 훨씬 편안해지고 잠이 쉽게 찾아옵니다. 열이 많고 불면이 심한 분들은 오이팩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이마와 눈 위에 올려보세요. 차가운 감촉이 머리에 열을 내리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손발이 자주 차고 추위를 많이 타며 따뜻한 물과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차가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따뜻해져야 잠이 쉽게 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발이 시리다거나 이불을 덮어도 허리가 썰렁한 느낌이 든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온종욕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방법인데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사이가 좋습니다. 발목까지 푹 담그고 1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따뜻한 물이 발끝까지 돌고 나면 몸 전체가 부드럽게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강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하게 우려낸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너무 진하지 않게 하고 꿀을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까지 풀어지고 잠도 훨씬 편안하게 오게 됩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셨습니다. 심지어 여름에도 발이 시려워서 이불을 2장이나 덮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온족욕과 생강차를 병행하신 후 이불 하나만 덮고도 숙면을 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발이 따뜻해지니까 마음까지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차가운 체질에 좋은 또 다른 방법은 복부 마사지입니다.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5분만 해도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복부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몸 안쪽이 따뜻해지면 불안과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이처럼 체질은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원해야 잠이 오고 누군가는 따뜻해야 잠이 듭니다. 나에게 맞는 수면법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열과 냉 체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은 분, 통증이 심한 분 또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자는 법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려 하셨다면 이제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줘야 할지, 시원하게 해줘야 할지 오늘 밤부터 직접 느껴보며 조절해 보세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5. 내 몸의 특성에 따라 조절하는 수면 전략.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체질도 한 가지 이유지만 그 외에도 스트레스가 많거나 통증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잠을 방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지압이나 생활 습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내 몸을 보살펴야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을 위한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밤에 눈을 감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걱정이나 경제적인 고민은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잠을 허락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아로마 향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벤더 향은 실제로 뇌 속 긴장 신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병원에서도 수면 유도에 라벤더 오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베개 모서리에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벤더 향이 맞지 않는다면 캐모마일이나 일랑일랑 향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아로마 목욕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목욕이 끝난 후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고 마음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같은 문제는 잠들기 전 통증이 심해지고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수건을 만들어 아픈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얹어보세요. 열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다만 염증이 심한 급성 통증에는 뜨거운 찜질보다는 차가운 찜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냉찜질로 부기를 가라앉히고 조금 지나서 온찜질로 이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코를 많이 골거나 자다가 숨이 막혀 깨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졸리다면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 뇌파, 호흡, 심장 박동을 체크해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워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면으로 누우면 혀가 기도를 막아 숨이 끊기듯 걸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아래로 향하게 돼서 소화도 잘 되고 심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골반과 척추의 긴장도 풀려 더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잠을 방해받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진통제, 이뇨제 등 시니어분들이 복용하시는 약 중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항우울제나 기관지 확장제는 뇌를 자극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후에 먹어도 되는 약은 되도록 아침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약의 복용 시간과 종류를 조절하셔야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불면증이 3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한의원이나 수면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면은 마음의 문제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몸의 반응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울감이 깊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낮 동안 피로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을 찾은 60대 이상 환자 중 약 80% 이상이 약물 없이 수면을 회복했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잠이 드는지 스스로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향기 하나, 따뜻한 찜질 하나, 자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이 새롭게 바꾸게 될 오늘 밤의 루틴이 내일 아침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숙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잠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내나 남편, 부모님, 친구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을 바꿔줄 귀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약 없이도 건강하게 잘 잘 수 있는 진짜 수면 비결과 몸에 이로운 건강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셨거나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자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